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면 이길 것이다. 뭐 이렇게 두 마디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하신 땡겨주시고 말씀을 듣고 네. 이거는 저희처럼 방송이나 유튜브나 각지에서 싸우고 있는 스피커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지만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께 결코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지금 지치거나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저들 좌파 세력이 가장 원하는 일이다. 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하고 뭘 해도 지금 이 말도 안 되게 차디찬 구치소에 계신 윤석열 대통령만큼 힘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 내가 이걸 모두 각오했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힘을 내서 설 연휴에 또 가족들도 만나고 또 명절 음식도 드시고 하면서 힘을 비축해서 정말 이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달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네. 저도 뭐 여기저기 방송국 나가면 온 제작진이 사실은 이 대통령 편드는 방송 패널 하나를 공격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예, 그 현장에서 또 많이 지칩니다. 이게 우리 함께하는 분들 모이는 유튜브와 이 좌파 언론 노조가 장악한 방송국은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예. 근데 거기서 약간 지칠까 하다가도 대통령님의 어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절대 지칠 때가 아니다. 우리가 낙관하고 이 낙담하고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을 이재명과 좌파 세력이 가장 원하는 일이다라는 좀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게 그냥 우리가 이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모든 걸 각오하고 시작했다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네. 뭐냐면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 정치권에 입문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최고의 법률가이고 특히 이런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길 때 벌어질 여러 가지 정치 상황과 법률적 상황, 사법적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하고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느끼거든요. 네. 실제 모시면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가 대선 초반부터 쭉 함께 해왔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염두에 두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풀렸을 때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참모들이 보고하기도 전에 항상 먼저 알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사와 검찰 내부의 정치적인 파도를 윤석열 대통령처럼 많이 겪은 인물이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뭐 검찰 내부의 배신자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건 박세현 서울고검장 특수본부장이잖아요. 네. 한동훈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 한동훈이 추천했다고 이미 다 알려져 있죠. 그게 아킬레스건인지 지금 한동훈계에서 그거 아니다라고 막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법치 무시가 일어날까지도 아마 대통령의 시나리오 안에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게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이 재개되고 형사 재판이 가속화되었을 때 이런 불법적인 일들에 대한 위법 수사, 위법 수집된 증거라던가 네. 이런 모든 사법적인 판단을 대통령 변호인단보다 대통령 본인이 저는 훨씬 더 꼼꼼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우리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때 서류 읽고 오히려 변호인단에게 조언을 해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상 대통령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인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난할지언정 저는 대통령이 이 사법체계의 늪 안에서 반드시 뚫고 일어나 돌아오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불안해하는 우리 지지자들과 스피커들을 오히려 대통령이 먼저 한 발 앞서서 걱정하지 마라. 난 이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법조인으로서 문제가 없게 헤쳐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다독이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워낙 이제 대통령이 당당하게 또 확신에 차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법조계 안에서도 검찰이나 또는 이 사법부에서도 뭔가 다른 이야기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요. 네. 여러분 제가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거듭 강조드리는 게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런 무도한 일을 당했을 때는 네. 법조계 내부에서 뭐 이 탄핵이 잘못됐다, 수사가 잘못됐다 이런 글 쓰는
분위기가 용납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재판관들, 이 법원의 판사들이 모이는 코트넷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검사들이 자기들끼리 글 올리는 이프로스라는 사이트가 그래요. 있습니다. 예. 이 두 곳에서 모두 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냐. 공수처 불법 수사에 어쩌자고 서부지법과 검찰이 나서서 공범이 되느냐. 이걸 굉장히 중량감 있는 현직 판사와 검사들이 글을 올리고 그렇죠. 또 전직 중앙지검장이었던 분도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예요. 8년 전을 생각해 보면. 자기들의 어떤 판사나 검사 커리어를 걸고 이분들이 글을 남기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현장의 검사와 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런 분위기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문영배, 이미선 같은 사람들은 신경도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문영배, 이미선 설득하는 건 불가능해요. 어차피 문영배, 이미선은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 이 탄핵 인용해서 보듯이 그냥 짝대기 하나만 꽂아놓고 탄핵하자 해도 탄핵할 사람들이에요. 네, 네. 중요한 건 조한창, 김복형, 김용두, 정형식 이 4명의 중도 보수 성향이라는 이 헌법재판관들이 네, 네.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 아하. 이 사람들이 안 넘어갈 명분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법관 내부, 검찰 내부에서 이런 여론이 조성되면 문영배, 이미선이 아무리 꼬시고 협박을 해도 네. 제가 말한 이 4명의 중도 보수 재판관들만 난 도저히 너네랑 뭘 같이 못하겠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상식적이고 내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판사 검사들이 다 이거 말도 안 된단다. 나는 이거 탄핵 반대다. 이 4명만 버티면 네. 죽었다 깨어나도 탄핵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40여 설령 임명이 된다 해도 4명이 버티면 탄핵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법관 내부의 여론, 우리의 여론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이 4명을 지키는 명분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이런 소식들을 더 널리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아니라 이 중견 법관들은 사법부 전체를 걱정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인데 저 서울 서부지법의 불법영장 또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검찰의 정말 꼼수 기소. 이게 꼼수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불법이죠.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동조해 버렸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이 사법적 후폭풍이 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 중견 법관들이나 또는 이 원로 법조인들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봤을 때 이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한 판사들 나중에 다 수사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권남용 등으로. 그리고 이번에 구속기소 결정을 내린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 특수본부장이죠. 이 사람들 다 직권남용으로 수사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부라는 것도 성역은 아니거든요. 비록 전부 다 무죄가 나왔지만 한동훈이 과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괴롭힌 거 보세요. 47개 혐의로 막 기소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전부 무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죄가 없는 것도 기소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불법 영장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와 검찰까지 공범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현직 검사장과 법원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 아주 큰 우리나라 검찰이나 재판부가 뒤흔들릴 수도 있는 아킬레스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심우정 사퇴해라. 네. 책임지고 박세현 물러나라. 그리고 서부지법 판사들 일선 배제하고 중앙지법에서 다시 판결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불법 탄핵과 불법 영장의 불길이 사법부와 검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 조직을 사랑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청주지법원장이나 네. 고검장에 의해서 반대했다는 지검장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이분들의 애끓는 고언을 지금이라도 법원과 검찰에 귀 기울여 듣는 것만이 이 불길이 법원과 검찰의 본류를 불태우는 걸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런가 하면 아까 뭐 문영배나 이미선이는 어차피 무슨 소리를 해도 뭐 마음을 바꿀 자들이 아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자들의 행적을 보면 뭐 정정민이 뭐 정계선이니 보면 그야말로 자꾸 뭐 이게 뭐 기생충들이 떠올라. 이게 정상적으로 뭔가 그 사회 활동을 하거나 또는 그 생업을 뭘 하거나 이런 자들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지금 지난 주 동안 문영배에 대한 집중 포화를 쏟아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영배가 코너에 몰렸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NS 계정을 예. 비공개로 돌린다? 탈퇴한다? 이거는 정치인들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쓰는 수법이거든요. 예. 그리고 블로그를 수정했잖아요. 2010년에 문영배가 선관위 위원들과 해외여행 갔다 왔잖아요. 국외 연수. 그 지가 자랑질을 했지. 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그해 내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 계열이 당선됐다. 근데 2010년에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수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영배가 코너에 몰린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럼 제가 아까 말한 4명의 보수 재판관들이 이제 문영배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겁니다. 저런 인간이 하는 말을 내가 들어야 돼? 그렇지. 그리고 이제는 타겟이 이미선으로 옮겨가야 돼요. 이미선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임명될 때도 문제가 많았지만 김남국이 코인의 고수라면 이미선은 주식 고수예요. 재판관 생활하면서 일반인들은 감당하거나 다루기도 힘든 비상장 주식. 뭐 30억씩 막 갖다가 뭘 했더만요. 그러니까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올라온 정상 주식이 아니라 정보가 없으면 사기도 힘든 비상장 주식을 수십억 거래하고 전재산 몰빵하고 관련된 재판을 또 다 했어요. 그리고 이미선의 남편인 오충진이 그거 해명한다고 김어준 방송에 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선의 여동생이 윤미향 뒤치다거리 해주는 그 범죄 집단 정의연의 이사였어요.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이미선의 가족 전체가 완전한 좌파 가족이에요. 강남 좌파 가족. 앞에서는 비상장 주식 내부자 거래로 수십억 굴려서 돈 벌면서 뒤로는 김어준 방송 나가고 정의연에서 윤미향 편들어주고 이런 인간들이 온 가족이 똘똘 뭉쳐있는 게 이미선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설 연휴부터는 이 보수우파 스피커들이 방송에 나가서 이미선에 대한 집중 타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영배 이미선이 무너지면요. 보수 재판관 4명이 나는 문영배 이미선이랑 겸상은 못하겠다. 그렇지. 저 사람들이 살살 꼬드겨서 탄핵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8대0 만들지 않는데 내가 놀아나지 못하겠다. 이렇게만 전선이 구축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8대0 탄핵 기각이 아닙니다. 4대4지만 이준석 위원장 돌아왔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목표는 4대4예요. 이거를 착각해서 뭐 8대0 안 된다, 문영배, 이미숙, 좌파다, 하나만하다 이런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4명만 지키면 돼요. 그렇죠. 이제 문영배에 이어서 이미선까지 좌파 판사들, 헌재 판사들 이것들이 헌재 재판관 자격이 있는가? 이런 여론을 국민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 설 연휴 이후의 목표가 되어야 지금 됩니다. 문영배나 이미선이나 정정미, 정계선에 대한 그 비판은 이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회개해서 바른 길로 돌아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이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다른 4명의 재판관들이 이 자들은 상종 못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을 이들이 하게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점에서는 앞으로도 뭐 소용없는데 뭐 자꾸 뭐 저 문영배 얘기하고 이미선 얘기하냐가 아니고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도 더 자세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요새 조선일보 논조가 좀 재밌는데 은근 슬쩍 헌재를 때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조선일보 절독 운동하자 하는 게 내부적으로 굉장한 고민거리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얘네가 홍장원 진술 바뀐 거 어제 기사 내고요. 그리고 헌재 재판관 이래도 되나? 법원이 법을 오락가락 무시해서 이 사태가 벌어졌다. 책임이 지금 헌재와 사법부, 홍장원 쪽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4명의 보수 헌법 재판관들이 조선일보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영배와 이미선을 때리고 법원과 헌법재판소 못 믿겠다고 하는 논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정영식, 김영도, 김복형, 조한창 제가 일부러 이름을 계속 말합니다. 이 4명 여러분도 이름 알고 더 많이 말씀하라고 권면하라고 이 4명의 마음을 붙드는데 굉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뭐 문영배 욕해봤자 소용없다. 이미선 해봤자 안 바뀐다. 이런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라고 대통령께서 옥중 메시지를 내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언론은 이
판매 부수가 중요한데 그게 한 부 볼 때마다 뭐 15,000원 구독료 있잖아요. 그거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네. 그야말로 푼돈이에요. 부수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광고 단가로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가 광고를 한다 그러면은 뭐 조중동에 하고 MBC에 SBS에 할 거 아니에요. KBS에. 그럴 때 광고 단가는 그 시청률이나 판매 부수, 신문 발행 부수로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중동 절도운동을 하잖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안 보겠다 그래요. 그러면 네. 조선일보는 뭐라고 그러냐면 돈 안 내셔도 좋으니까 그냥 신문은 받아주세요. 그거는 어쨌든 저기 부수로 그 카운트가 되거든. 지금 그렇게 한가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압력이 결국은 신문 논조를 바꾸게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칼럼이에요. 왜냐하면 언론은 큰 항공망 같은 거라 가지고 방향을 트는데 시간이 걸려. 그런데 칼럼은 무슨 교수 해서 본지와는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단서 달고서 하는 칼럼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일종의 정찰병이죠. 그래서 칼럼이 조금씩 바뀌고 그다음에 이게 사설로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일면 탑의 뉴스의 뉘앙스가 달라져요.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지금 칼럼과 사설이 약간 바뀌기 시작했어요. 방향을 틀기 시작했으니까 조중동 절도운동이 효과를 내고 있다.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네. 그러니까 중견이나 대기업을 소유한 이제 기업인들 또 우리 사회 임원들 네. 이런 리더 계층에서 음. 조선일보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절독을 뭐 1000부했다, 1000부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이런 운동이 있다던데. 야, 우리도 요새 조선일보 안 본 지 좀 됐어. 이런 말을 그 네. 기업 임원들이 조선일보 부장 국장들이랑 밥 먹는 자리에서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한 심리적 압박으로 가해지고 있고 예. 여기서 제가 꼭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건 조중동 중에서 근데 참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그나마 양반이 조선일보입니다. 제일 심한 게 동아예요. 정말 이 그 차이가 많이 나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동아일보를 그냥 동결해라고 불러요. 한결해라고. 어허. 그러니까 동결해라는 말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대통령실이나 여당 출입하는 기자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불러요. 동결해. 근데 정말 지금 조선일보 절독운동의 그늘 뒤에서 동아일보가 약간 피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 동결해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더 큰 채찍질 가야 됩니다. 정말로. 네. 예. 그런가 하면 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면이 우리한테 지금 유리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면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뀌고 있는 이 상황은 결국은 저 종북주사파들의 자충수를 유발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쳤다 하면 똥벌이거든 지금. 네, 지금 예. 계속해서 삽질을 하고 있고 예. 자책골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음. 급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이 늦어도 3월 중순에는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2심 판결이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예. 민주당 내부에서 일종의 사형 선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식적인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당원들이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2심에서 유죄 나오면 3심 하나 마나인데 이걸 계속 들고 가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여론이 분출될 거고요. 네. 네. 그때쯤이면 또 탄핵 심판의 여러 가지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네. 지금보다 더더욱요. 그래서 카톡 검열이다, 여론조사 업체 검열이다. 그러니까 지금 2030이요 깨어나서 다시는 이재명한테 못 돌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민주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검열이 된 카톡이야. 거예요. 카톡 검열. 검열. 근데 얘네가 카톡 검열에서 안 끝나고 여론조사 검열까지 들어가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30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내 어. 핸드폰 누가 보자는 거. 그렇지. 이런 그건 자기의 부모한테도 안 보여주는 거야. 프라이버시 건드리는 거. 온라인에 보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 부부 사이에서도 핸드폰 보여달라 이런 말하면 헤어지라는 조언이 막 몇백 개 댓글이 달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서구화 돼가지고 개인주의나 자유주의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세대거든요. 그럼요. 지금의 예. 2030과 예. 나아가 10대들은. 음. 그런데 여자친구나 이 부부 사이에도 안 보여주는 핸드폰을 민주당이 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완전 낙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성세대나 어르신들이 이 카톡 검열이 2030한테 왜 이렇게 파장이 큰가를 잘 모를 정도로
저희 또래 세대한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인 정말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예. 20대 때 한 번 박힌 정치관이 평생 안 바뀌어요. 그렇죠. 잘 안 바뀌어요. 네. 지금의 40대와 50대 초반이 왜 그렇게 죽도록 민주당만 지지하느냐? 이 사람들이 20대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시면서 그 충격파가 그 당시 20대들을 휩쓸어 버렸거든요. 지금의 40대, 50대 무슨 짓을 해도 안 바뀌잖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결로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특히 2030에게 퍼진 계몽의식 그리고 민주당은 거변하는 곳이다. 얘네 완전 친중이다. 라는 인식이 지금 딱 박혔기 때문에 네. 이 2030이 40대 되고 50대 되면 죽어도 민주당 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요. 오히려. 예. 이게 굉장히 큰 한국 정치사에 좀 격변의 한 순간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직접 은행장들 불러가지고 스카이데일리 광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거의 브레이크 없는 벤츠 같아요. 이건 딱 네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광고 검열입니다. 광고 검열이지.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뒤에는 무조건 검열을 갖다 붙여야 돼요. 네. 광고 검열이죠. 광고하지 마라. 언론 검열한 거고요. 그래서 과거 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 이후 처음으로 스카이데일리에서 전면 백지 광고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오히려 더 많은 후원의 손길이 스카이데일리로 갈 거라고 당연하죠. 생각을 하고요. 예. 야당 대표일 때도 은행장 불러서 반협박하면서 광고 검열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민은행 이런 데서 기본소득 재원 내놔야 돼요. 그때 되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 은행 다니는 은행원들 내일 아닌 애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월급에서 기본소득 재원 떼내야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모든 여론조사 회사의 조사에서도 4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이상하게 뭐 30% 나오는 데도 있기도 하고 또 아주 진짜 더 이상한 거는 아예 대통령 지지율을 발표 안 하는 여론조사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 탄핵 국면에서도 네. 40% 중후반 많이 나올 때는 50%까지 나오는 게 네. 이 좌파 진영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지율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면서 그렇죠. 엊그제 이 전한길 강사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집회 나와서 여의도에서 대통령 지지율 50% 넘고 60% 될 거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60%를 목표로 긴장을 놓지 않고 여론조사 열심히 받고 주변에 이 탄핵의 부당성, 대통령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알린 좌파들의 실체, 대한민국이 완전히 좌파들에게 넘어가서 지금 검열공화국이 되게 생겼다는 거. 네. 이거 알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지금 좌파들이 지난주에 물량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어가 버리니까 아시아투데이 기준으로 야 이거 안 되겠다. 진화해야 된다. 지금 좌파들도 결집했어요. 그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예요. 그게 40% 중반. 네, 45, 46. 약간 이제 소강 국면이 들어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좌파들의 총공세에 우리가 꺾여버리면 야 대통령도 구속됐고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문영배 이미선 보니까 답이 없고 이렇게 패배주의 빠지지 말라고 대통령이 직접 옥중에서 메시지 건네신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대로 2주 3주만 더 유지돼도 아까 말씀하셨죠. 조선일보가 지금 칼럼과 사설로 뱃머리 틀고 있다고. 언론들요? 보수 언론 논조 안 틀고는 못 빼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아까 종북 주사파들이 이 지지율 이거 조정에 아주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사악한 건데 전부 차기 대권 주자 조사를 해. 네. 그리고 막 1대1 가상 대결 조사까지 해. 그 이제 흥미진진하잖아요. 네, 네. 저는 이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탄핵을 전제하지 않으면 차기 대권 주자 조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결과적으로 좀 희석되잖아요. 그럼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노린 그야말로 사악한 꼼수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게 조기 대선 꿈도 꾸지 네. 마라. 네. 그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예. 탄핵을 인정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이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주요 정치인 지지도를 막 조사해요. 어. 그걸 우리가 예를 들면 리얼미터 가서 하지 말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예. 이미 나온 결과를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기분 나빠도 이미 나왔어요. 음. 그럼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김문수 같은 인물들이 완전히 급부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대통령 뒤에 칼을 꽂아 한동훈은 완전히 무존재감이 돼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여러 방송국에서 한동훈 의미 없으니까 친한계 패널들 좀 빼라. 이런 지시가 윗선에서 내려온대요. 어허. 왜냐하면 여권에서 이제 완전 듣보잡이 돼버렸으니까.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원희룡 노는 물에 한동훈이 못 끼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조사 자체는 기분이 나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왕 이 조사가 나왔다면 결국 보수 진영에서 리더가 되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경거망동 안 해야 된다. 네. 이런 의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드릴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고 저는 김문수 장관이 지난주에 기자들 질문 받고 지지율 잘 나오는데 어떡하십니까? 대선 출마 준비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네. 이렇게 대답한 게 모범 답안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하. 예.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런 태도를 보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조직 동원하고 난리치지 않아도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수 진영에 주는 교훈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조기 대선의 프레임에서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결국 역설적으로 조기 대선을 부정하고 대통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더 인기가 많더라. 어허. 이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다. 이런 해석을 우리가 또 곁들여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기 대선에 대한 그 차기 대권 주자 조사는 안 하겠지만 저희도 그 이렇게 자체 조사를 지금 2주에 한 번씩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차기 대권 조사는 아예 안 할 겁니다. 네. 안 하지만 저 종북 주사파들이 그런 사악한 간교한 의도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그 조사는 대통령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1등으로 나오는 조사일 거라고요. 그럼요. 그러면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잘 부각시켜주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해석해 드리는 게 조기 대선에 동의한 일이 아니다.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온 결과를 막 화내면서 부정하는 게 그게 당장은 뭐 이 여러분의 속을 풀어드리는 일일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대통령 지키는데 별로 전략적인 일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방향으로 이걸 해석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그렇죠. 겁니다. 네. 예,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제가 아까 짧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 공수처가 가족 접견까지 불허하고 서신에도 불허하고 했던 상황이 이제 일단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접견이 가능해졌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뭐 굉장히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을 거가 분명한데 네. 또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지만 저는 내일은 그 대통령한테 면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남편이 5개에 갇혔는데 네, 네. 아내가 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가야 되잖아요. 좌파들이 딱 노리고 함정 파고 기다리고 있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나 그럴수록 더 저는 그런 이 일상을 당당하게 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고민이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이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 또 부각되면 좌파들에게 먹잇감을 주는 거다. 아, 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우리 국민들이요. 또 그렇게 야박하지가 않아요. 아, 그럼. 예. 이 설명절에 지금 좌파들이 설날에 구치소에 뭐 특식 안 나온다 이런 걸로 대통령을 조롱해요. 기사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지거들끼리는 뭐 너무 좋다고 잔치 벌이고 있어요. 분위기가 그런데 막 그걸 다 그런데. 알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옥에 갇힌 남편을 아내가 면회가는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그러니까 그게 천륜과 일륜이기 때문에 예. 여러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거예요. 네. 여사님께서 마음 가는 대로 정말 이 얼마나 사실은 애끓는 심정이겠습니까? 대통령님 뵈러 가는 게 저는 전국에도 나쁜 영향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많은 국민들에게 참 그동안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좌파들의 공세에 휩쓸려서 김건희 여사를 비난했던 국민들에게도 네. 뭔가 가슴 짠하고 미안한 마음, 동정심
느끼게 하는 새로운 또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네. 말씀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연휴라서 면회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구치소의 규칙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네. 구치소 규칙을 존중하면서 다들 안 하는데 대통령이라고 대통령만 면회한다. 이거는 그건 안 용어를 되죠. 네. 그러니까 구치소의 규칙에 따라서 하되 그냥 일상의 부부처럼 남편이 감옥에 갇혀서 아내가 면회 간다. 이걸 갖고 저 정복 주사파들이 이 공격을 해댈 텐데 그 공격은 우리가 감당하고 가자. 네. 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예,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설 명절 정말 기분 좋게 가족들과 따뜻한 밥상 나눠야 될 시기인데 여러분 이 와중에 대통령께서 차디찬 구치소에 갇혀 있다는 게 저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님의 메시지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함께 싸우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요. 가족분들과 여건이 되신 분들 따뜻한 밥상 나누시고요. 힘을 내야 우리가 또 대통령을 지키고 오래 싸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싸움 끝까지 지치지 말고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함께 나가자. 이제 해가 본격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구정이 지나면, 설이 지나면. 그래서 새해 새로운 기운이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의 말씀을 설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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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직전 날입니다. 예, 내일이 설날이네요. 설날 아침 8시에 저는 평상대로 아침 8시 정규 방송으로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장애산책오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